우리 외국인 납세 현황을 보면은 직접세, 근로소득세만 작년에 7,700억. 그래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쭉 다 합치면은 1조 3,178억 원을 납부를 했네요. 직접세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간접세에도 보면은 간접세는 뭐 직접 아주 정확한 통계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이 29조 1천억 원. 그래서 이 중 40%를 국내 소비에 사용했다 그러면 11조 6,400억 원을 소비를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부가세만 10%만 해도 약 한 1조 1,640억 원 정도의 간접세를 낸 것으로 간접세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직접세 아까 좀 뭐 이 말씀 중에 최저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대상자는 갑근세, 근로소득세는 내국인도 역시 갑근세는 안 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갑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의 다른 세금은 다 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해줘야 그리고 좀 얘기가 잘못됐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도 정치인의 이 도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사립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보니까 사립학교 지원 규모들을 봤더니 이 사립 유치원보다는 사실 사립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자료가 사립 유치원이 이 박용진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횡령 회계 부정 규모가 103억 원 정도였는데요. 사립대학이 2,624억 원의 횡령 회계 부정 규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횡령 금액이 큰 사립대학 물론 이 횡령 자체, 회계 부정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제 소득세법상 이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과세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간주해서 과세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결국은 횡령으로 판결로 확정이 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주장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소득의 개념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과세를 해야 될 건 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조치, 과세 조치도 필요한 게 실제로 이런 횡령이나 회계 부정 자체들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지 않겠어요? 이제 법에 규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 어떤 의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과세 정보에 대한 공개, 우리 비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쭉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가장 엄격하다. 다시 말해서 공개할 수 있는 폭이 가장 좁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비밀 준수 규정이 이제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 예외 사유가 이제 각 그 개별법에서 이제 별도로 그 개별 과세 정보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나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다른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내정되고 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진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고액 체납자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나치게 과세 정보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고액 체납을 비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제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